우리나라에서 신혼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나라 중 하나이면서 한 영화에서 모히또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나라가 있어요. 바로 몰디브입니다. 몰디브는 약 1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예요. 하지만 이렇게 섬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약 300제곱킬로미터로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면적이 약 60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그런데 섬이 작은 것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 몰디브 전체 인구 52만 명 중 무려 25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의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이 수도 말레의 면적이 고작 2.8제곱킬로미터라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8제곱킬로미터면 우리나라 강남구의 압구정동보다 조금 더 넓은 수준인데요. 압구정동의 인구가 약 2만 5천 명이라고 하니 말레에는 거의 10배 가까운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몰디브 사람들은 대체 왜 이 좁아터진 수도에 모여 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인 말레에 인구가 집중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몰디브의 지형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한 몰디브는 남에서 북으로 길게 늘어선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길이만 해도 무려 약 82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25km니까 왕복을 하고도 남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이어진 약 1200개의 몰디브의 섬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고작 200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체 섬의 겨우 6분의 1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몰디브 사람들은 대체 왜 그 많은 섬을 비워두고 소수의 섬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섬의 크기와 높이 때문입니다. 몰디브 섬들의 평균 크기는 약 1에서 2제곱킬로미터이고요. 높이도 해수면으로부터 고작 1에서 1.5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섬이라고 해봤자 2.4m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섬은 집을 짓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되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집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고 배고프면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거나 식당에 가야 하죠. 하지만 몰디브의 작은 섬들은 이렇게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크기와 높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몰디브 섬들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점 또한 크게 문제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몰디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죠. 해수면 상승은 몰디브처럼 낮은 지대의 섬들을 침수시킬 위험이 있고요. 행여나 높은 파도나 강한 해일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섬이 통째로 삼켜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지구온난화는 심해지고 해수면 상승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지대가 있는 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몰디브 기상청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전국의 해수면이 연간 97에서 117mm가 상승했고, 이러한 추세라면 세기 말까지 최대 1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즉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평균 1에서 1.5m 밖에 되지 않는 몰디브는 대부분의 섬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몰디브의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위해 그나마 생활이 가능한 일부 섬으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더라도 많고 많은 섬들 중에 왜 하필 이 좁아터진 말레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레에 있는 약 25만 명을 제외하면 약 27만 명의 국민들은 199개의 섬에 분포하여 사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프라의 집중을 그 이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말레는 아무래도 몰디브의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 행정기관이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상점, 식당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 좁은 말레로 모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렇다면 다른 넓은 섬도 아니고 왜 하필 이 좁디 좁은 말레였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살짝 과거로 가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말레가 수도로 지정되었던 12세기였습니다. 당시 이슬람 문화가 몰디브로 전파되며 많은 이슬람 상인이 이주해 왔는데 이때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바로 말레라고 해요.
물론 이전에도 몰디브의 여러 섬에는 사람들이 분포하여 살고 있었고 말레도 그저 그 많은 섬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말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랬던 말레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말레에 정착한 이슬람인들이 왕국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몰디브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레는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더 많은 이주민이 넘어오며 점차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말레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계획적이기보다는 우연히 이슬람인들의 발길이 닿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몰디브는 말레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러 1887년 당시에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이 활발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주름잡던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은 인도양에서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몰디브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몰디브 바로 위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다른 국가가 몰디브를 장악할까봐 가장 불안에 떨던 국가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당사자인 몰디브 입장에서는 이런 강대국들이 힘도 없는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리하여 전략적 거점으로 몰디브가 필요하던 영국과 다른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강대국의 보호가 필요했던 몰디브가 공식적으로 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영국은 몰디브의 외교 문제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는 대신 군사적인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몰디브 내부 정치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기로 했죠. 이에 따라 몰디브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던 이슬람 문화로 행정과 종교 활동을 유지하며 통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협력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 때문에 몰디브와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행정 중심지였던 말레에서 모든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후 말레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욱 중요한 곳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결과 말레에는 더 많은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더 많은 사람이 말레로 모이게 되며 인구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주택, 상점, 식당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영국으로부터의 이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보호 아래 있고 교류가 있다는 점 또한 말레엔 큰 이점으로 다가왔는데요. 말레에는 영국이 군사적, 상업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항구나 통신시설이 구축되었고요. 영국식 교육을 도입하며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수많은 인프라 시설이 이 말레에 자리 잡으며 말레는 선진 문물까지 빠르게 흡수해갔죠. 이처럼 말레는 우연한 이슬람인들의 정착을 시작으로 영국과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 인프라가 구축되며 중심 도시로 발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빠르게 발달해가자 이러한 발달한 시설을 누리려는 국민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이 말레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또 한 번의 우연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몰디브 하면 떠오르는 관광업의 발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 세계는 평화가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온 평화에 더 이상의 군사적 보호가 필요 없다고 여긴 몰디브는 1965년 영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일단 독립을 하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몰디브는 세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데도 무인도로 알려져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당시 그 누구도 지금의 몰디브처럼 전 세계인이 찾는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엔에서조차 몰디브의 관광시설의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을 정도죠. 공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여행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어쩌면 이런 평가는 당연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몰디브 또한 이때만 해도 관광업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시기였어요. 1966년에는 몰디브의 최초 공항인 말레 국제공항이 건설되었는데요. 공항 건설의 목적도 단지 국가 간의 외교나 경제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고 해요. 하지만 공항이 생긴 이후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어나며 차츰 몰디브의 자연경관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몰디브의 운명을 바꿔놓은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조지 코빈. 이탈리아 여행사 직원이었던 조지 코빈은 더 새롭고 이국적인 여행지가 어디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오늘의 주인공 몰디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몰디브 대사관에 문의하던 중 당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아흐메드 나심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나심
아침의 소개로 몰디브의 한적한 섬을 방문한 코비는 그림 같은 섬의 모습에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972년 코비는 첫 관광객들과 함께 몰디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관광객 중에는 사진작가와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이 남긴 글과 사진은 몰디브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코비는 이 몰디브가 관광지로서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비는 해당 연도에 말레 근처 비하마나 푸시 섬에 몰디브 최초의 리조트 쿠룸바까지 오픈해버립니다. 완전히 몰디브에 그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 30개의 객실은 첫 해에 바로 매진되며 관광지로서 몰디브의 잠재력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몰디브의 관광업은 마치 날개를 단 듯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자료는 몰디브의 침대 수용력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1972년 280개의 침대로 시작된 관광업은 2022년 기준 총 6641개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최근 50년 동안 무려 약 216배나 성장했죠. 물론 침대 개수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관광객 수 변화만 보시더라도 197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죠. 이제는 몰디브에서 관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관광업이 발달하자 몰디브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1911년부터 2022년까지 몰디브의 인구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1972년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몰디브의 도시별 인구수를 보시면 2022년 기준 말레의 인구는 약 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무려 약 41%가 밀집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다른 지역도 조금씩 인구가 증가해 왔지만 유독 말레의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광업의 발달이 말레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레가 해외 관광객들의 주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이 있던 말레는 관광객들이 꼭 거쳐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레에는 상업시설이나 교통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들어서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른 섬 지역에 살던 몰디브 사람들이나 해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말레로 들어오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건물이 지어지면서 지금의 빽빽한 모습의 말레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바로 리조트가 있는 섬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되나? 라는 점인데요. 이에 대한 해답은 몰디브의 특별한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섬, 하나의 리조트 정책입니다. 몰디브 여행의 컨셉은 섬 전체를 통으로 빌려 나만의 공간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조트가 있는 섬에는 숙박시설 외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은 절대 지을 수 없던 거예요. 또한 몰디브는 환경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은 몰디브가 자랑하는 해양 생태계 보전에 있다고 여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리조트를 이용하는 손님 외에 섬을 방문하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손님들에게 가장 광활한 휴양지를 제공한 반면에 몰디브 국민들에게는 가장 협소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디브의 국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수도인 말레에 모여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연한 정착을 시작으로 우연한 만남에 이르기까지 몰디브의 말레는 선택받은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몰린 국민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공섬을 만들어 이주를 장려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해요. 과연 몰디브 정부가 말레의 인구 집중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